한국 정치 비상사태, 지금 정치 교체를 합시다. 국민들께서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기득권 싸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가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와중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우리 당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지난 평가, 혁신 방향, 혁신 과제, 어느 것도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개혁이 사라졌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기회를 얻은 쪽도 심판을 받은 쪽도 한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신뢰 회복의 전제입니다. 미래 의제에 대한 대응이 혁신의 방향이고 과제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저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사법 처리만 하면 떨어진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진 듯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보복과 복수국의 정치에는 신물이나 하신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부 지역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수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피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이미 예고됐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가 불러낸 재난의 징후가 미래가 아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생도 국정도 비상상황인데 국회의 주요 3당의 리더십이 모두 비상체제인 이 현실은 차라리 부정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대한민국호의 선장입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출퇴근을 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퇴근했다가 폭우 속에 국민 재난 상황에 본인도 빠져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공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맡는 대통령의 책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을 보여주고 유능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좋게 만들어 선택받는 정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실패를 유도하고 비난으로 일관해 상대방의 비호감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와 같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앞에 국민의 안전도 미래도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대로는 우리 개개인들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들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대표 후보들께 답변과 토론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교체,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혁 연내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양당 기득권 정치, 승자 독식, 공수교대 정치가 무한 반복되며 국민들의 실망과 정치 외면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망해도 정치인은 망하지 않는 지금의 정치를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만드는 정치로 바꿀지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호남과 영남에서 언제까지 선택지가 하나뿐이어야 합니까? 그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는 한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결국 지방의 지역구 의석은 줄고 수도권 의석은 늘어나 수도권 쏠림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역주의와 지역구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의 단기 현안과 개발주의에 갇히지 않고 장기 의제를 챙길 수 있는 국회를 만듭시다.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작동하는 지금의 정치가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초고령 사회로 파생되는 복지, 연금, 노동, 지방소멸 등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는지 이를 이룰 구체적 정치교체 계획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세울 새로운 사회약속위원회를 상설로 당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연금개혁,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극화,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해 주십시오. 하루만 보고 사는 하루살이 정당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유능함은 준비와 대비에서 나옵니다. 특히 기후위협과 초고령 사회의 가파른 속도로 인해 어르신들은 현실에서의 생존 위협을, 청년들은 미래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한국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우리 사회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외면한 결과는 아닙니까?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될 테고 이를 대비하고 조율할 계획을 세워야 할 정치가 갈등을 키우는 극단의 정치로만 움직이니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당대회 이후 즉시 대책을 세우고 그 해결 로드맵을 만들고 총선 전에 국민께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권할 다음 정권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대 간 대타협, 정치 대타협을 이뤄냅시다. 이 요구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토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정치, 문제 해결 없이 정치 권력만을 연명하는 정치는 암울한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루살이 정치가 아니라 미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100년 대계 정치를 합시다. 지역구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한반도와 아세안과 지구를 보는 정치를 합시다.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합시다. 오늘 기자회견에 연명한 우리는 더 많은 이들과 손잡고 민주당의 미래 개혁 세력을 만들어갈 것이며 미래를 가로막는 기득권과 싸우겠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먼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자 일동.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은 이 옆에 이인화 전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님 함께해 주셨고요.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님 함께해 주셨고요. 유지곤 전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명은 약 23명 정도의 젊은 정치인들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세력을 더 많이 만들어가서 정치개혁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큰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백볼 할 테니까요.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